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바로 인터지스인데요. 이 회사, 과연 숨겨진 보석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함정에 불과할까요? 자,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PBR,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.26배. 와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회사의 진짜 가치가 1,000원이라고 치면 주식시장에선 이걸 지금 260원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거죠. 그야말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아니, 이렇게까지 싸다고?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? 아니면 정말 시장이 아직 못 알아본 엄청난 기회인 걸까요?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숨겨진 보석이냐? 아니면 그냥 가치 함정이냐? 오늘 우리가 이 인터지스라는 퍼즐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. 먼저 왜 이게 함정일 수 있는지 그 리스크부터 까놓고 보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가치와 성장 동력은 없는지 찾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실전 매매 전략까지 짜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초저평가 주식의 함정. 이 낮은 가격표, 물론 솔깃하죠. 근데 우리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잖아요. 도대체 시장은 왜 이 주식을 이렇게까지 외면하고 있는 건지, 이 만성적인 저평가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뭔지, 그거부터 한번 파헤쳐보죠.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?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저평가라는 함정, 그 실체가 대체 뭘까요? 투자자들이 왜 인터지스를 두고 선뜻 손이 안 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리스크를 딱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먼저 외부 요인, 이건 회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. 뭐 환율이나 유가 변동성, 그리고 요즘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.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체력이 좀 약하다는 점, 수익성이나 자본 효율성, 즉 ROE가 낮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. 여기에다가 지배구조 문제,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유동성 문제까지 정말 사방에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특히 이 지배구조 문제는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원자료 분석을 보면 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는 비판이 있거든요.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 회사는 주주를 별로 생각 안 하는구나 싶으니까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이런 인식이 딱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천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증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.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5.26%. 이게 글쎄요,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회사가 가진 자본에 비해서 주주들을 위해 벌어들이는 돈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. 쉽게 말해서 자산은 꽤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, 이 말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어두운 얘기들만 했죠.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런 리스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터지스를 주목해야 하는가? 이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숨겨진 가치와 성장 동력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이제부터는 그 밝은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가치가 딱 보입니다.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. 비슷한 사업을 하는 KCTC나 세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PBR을 보세요. 인터지스 혼자 0.6배, 압도적으로 낮죠? 그런데 맨 오른쪽 배당 수익률을 보면 어때요? 4.14%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장은 좀 더딜지 몰라도 그걸 높은 배당과 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로 커버해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정리하자면 인터지스의 강점은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빚이 별로 없어요. 부채 비율이 60%대로 재무가 아주 탄탄하고요. 둘째, 동국제강그룹이라는 든든한 집안이 있어서 매출이 안정적입니다. 셋째, 철스크랩이라는 새로운 사업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엿보이고요.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때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4% 넘는 배당을 준다는 거, 이건 정말 큰 내력이죠. 자, 그럼 이제 회사 내용,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. 리스크도 알겠고 강점도 알겠어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? 이 실전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
차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면 중요한 가격대가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. 일단 2,300원에서 2,400원 사이, 이 구간이 최근에 바닥을 다진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매수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반대로 위쪽으로는 2,800원 근처가 계속 부딪히는 저항존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주가가 더 빠져서 2,100원마저 깨고 내려간다? 그때는 위험 신호로 보고 일단 빠져나와야 하는 손절 라인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이렇게 되겠죠? 첫 번째 스텝, 2,400원에서 2,500원 사이, 이 역사적인 지지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나눠서 모아가는 겁니다. 두 번째, 이 가격대는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싸다고 판단하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 스텝,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2,100원이 깨지면 미련 없이 손절한다.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두는 거죠.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최상의 시나리오는 신사업도 잘 되고 경기도 풀리면서 주가가 3,200원까지 가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3,200원이 돼도 PBR이 겨우 0.35배라는 사실입니다. 여전히 엄청나게 싼 거죠.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,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지배구조 문제도 부각되면 2,15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이하로 빠지기는 어려울 겁니다. 왜냐?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가 워낙 탄탄해서 그게 바닥을 꽉 받쳐줄 거거든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인터지스, 과연 보석일까요? 함정일까요? 이 원자료가 제시하는 최종 투자 전략과 결론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이 싸움이에요. 장점과 단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장점 쪽을 보면 PBR 0.26배라는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, 그리고 4%가 넘는 쏠쏠한 배당이 있습니다. 반면 단점 쪽에는 낮은 수익성, 골치 아픈 지배구조 문제, 그리고 답답한 거래량, 이 양쪽의 힘겨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원자료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뭐냐?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방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. 대신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차곡차곡 사모으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딱 봐도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인내심 강한 가치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방법이죠.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? 이 자료에서는 회사의 자산 가치와 배당 가치를 다 따져봤을 때 목표 주가로 3,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격에서 보면 대략 40%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이 이 투자의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. 장기 배당주로 생각하고 접근해라. 그리고 2,400원 밑에서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. 이 말은 결국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.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배당 따박따박 받으면서 언젠가 시장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아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 강한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이라는 뜻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인터지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투자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.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밤에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투자.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본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스타일과 철학에 맞는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